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운하, 바로 경인 아라뱃길인데요. 경인 운하라고 부르다가 2009년 5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최초의 경인 아라뱃길 개척 시도는 8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고종 때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요. 현대에 들어서기까지 수차례의 실패 끝에 마침내 2011년 국민들 앞에 탄생했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은요, 경인 아라뱃길의 현황과 또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경인 아라뱃길이 지금 개통이 된 지 3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이 경인운하, 경인 아라뱃길의 이제 정책적인 목표는 이제 홍수 예방이 제일 크고요. 네. 이쪽이 이제 굴포천 유역이 이제 한강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집중호우가 이쪽으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네. 물이 잘 물을 배수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이제 컸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홍수 예방이 제일 큰 목적이었고, 네. 두 번째로가 이제 물류 유통이죠. 그래서 물류비를 절감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난을 해소한다거나 관광 레저를 이제 활성화해보자, 이런 목표였는데, 네. 지금 사실 이제 턱없이 물동량은 이제 뭐 미비한 수준이고요. 예. 전체 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한 7.7% 정도밖에 지금 물동량이 없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상당히 수요 예측을 좀 과잉되게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난 상황이고, 예. 관광객은 그나마 한 계획한 것의 한 36% 정도로 이제 관광객들은 이제 계속 뭐 여전히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 더 문제는 이게 이제 운하용 물로 여기에 이제 가두고 배가 지나다니게 하다 보니까 물이 정체되고 하면서 또 바닷물도 일부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바다 쪽으로는, 연안 쪽으로는 또 이 민물이 또 흘러가서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뭐 녹조 발생, 악취 발생, 이런 수질 문제나 환경 문제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와 또 우려도 참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인 아라뱃길은 어떻게 추진이 됐던 건가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 때로 근 1000년 전 가까이 네. 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이제 조금만 더 연결을 하면, 예전에는 이 서울 지역으로 이제 운송을 할 때, 네. 특히 이제 백기를 이용해서 온다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굴포천 쪽을 조금만 더 한강하고 연결을 하면 이 서해와 서울과 한강과 완전히 연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 추진이 됐었습니다. 네. 역사 문헌에도 보면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예. 근데 여기 한 400m 길이의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라든지 굴착 기술이 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조선시대 이후에 조선시대에도 시도를 했다가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인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좌초되고 실패해 오다가, 이것이 또 일제 강점기 때도 이쪽에 운하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그 이후에 또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하 사업이 발표가 되고 계획이 됐었는데 경제성 문제 때문에 네. 계속 안 돼 오다가, 이것이 노태우 정권 시절인 이제 198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김영삼 정부 거쳐서 또 급기야는 이명박 정부 와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어떤 재무 분석,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보고서를 내면서 결국은 2011년에 완공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주변에 뭐 저지대이기 때문에 빗물을 빨리 배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작된 거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그렇습니다. 1987년에 이쪽에 태풍 셀마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그러면서 인천 부평과 계양, 그러니까 부평구와 계양구 이쪽이 이제 한강보다 저지대이다 보니까 이쪽에 저지대 침수 피해가 상당히 컸죠. 예. 수재민도 한 3만여 명 이상 발생할 정도로, 그러면서 치수 대책, 여기에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가 오면 이 물길을 서해 쪽으로 돌려서 이 물을 빼야겠다.
한강 쪽으로는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빼는 방수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방수로 사업을 놓고도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운하를 하기 위한 그 방수로 사업이 14.8km예요. 그러니까는 인천 그 서울 쪽 가까이 있는 계양구에서부터 서해까지 14.8km 방수로 공사가 먼저 돼 있고 네. 여기에서 한 3.8km만 한강 쪽으로 더 연결을 하면 네. 그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이 백길이 완성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방수로 공사를 끝낸 다음에 이것을 한강과 연결을 3.8km를 더 해서 운하 건설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 경인 운하 사업이 실패한 대역 구책 사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이 사업하느냐고 또 부채도 또 많아지고 그러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 굴포천 방수로 공사도 이제 어마어마한 그 국책 사업이고 그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네. 이 비용을 빼고 그다음에 이 그 경인 운하 사업을 하면서 그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또 다른 데로 일부를 옮겨야 되는 이런 비용. 그러니까는 매립지를 확보하고 사고 조성하고 운영하는 이런 비용을 빼더라도 네. 그 지금까지 2조 6,700억 원 정도가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지금 개통한 지 3년인 지금에 있어서 네. 의외로 이제 김포나 인천 주변의 그 물류 단지 분양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일종의 투자된 게 2조 6,700억이고 회수된 거는 지금 한 35%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이것이 그 재무 분석을 앞으로 2051년까지를 놓고 봤을 때 네. 순편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처럼 운영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2051 운영을 년까지 해봤자 놓고 예, 흑자보다는 계속 적자. 적자. 특히 이제 항만이나 이 주운 수로를 운영하면서 관리비나 운영비가 또 투자비가 회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 계속 더 만성 적자,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근본적인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기존의 목표를 뭐 수정도 하고 새로운 네. 목표를 설정해서 그 좀 새로운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논의와 합의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활용이 될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고 그래서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는 수준에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네. 지금 경인 아라뱃길을 달리 뭐라고 부르냐면 경인 아라 그 자전거 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80m 폭의 이 그 운하 이 백길 외에 양옆으로 있는 그 자전거 길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군요. 그 자동차의 간섭을 받지 않는 참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길게 연결돼 있는 자전거 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자전거 페리라고 해서 이 배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서 10여 킬로 이상을 자전거로 투어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자전거 활성화 쪽으로 레저용이긴 하지만 네. 이런 걸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결국은 이 서울과 그 인천 서해 이렇게 연결되는 또 서해 앞바다 인천 앞바다에 섬들이 많잖아요. 네네. 관광으로나 뭐 체험으로도 많이 가게 되는데 이 서울 수도권 인구들이 일종의 관광 레저 차원에서 서해 앞바다의 그 섬과 연결하는 그래서 일종의 뭐 관광 레저 쪽으로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어떤 그 운하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홍수 피해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수 방지 목적을 충실히 하면서 물류 유통의 목적을 둔 운하에 대한 목표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이들이 흘린 땀으로 이뤄낸 아라뱃길,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운하로서 녹색물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또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길 기대를 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